네, 최근 그 템베거 달성으로 정말 뜨거웠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이 기업의 핵심 동력, 또 미래 가능성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산, 항공우주, 또 최근에 인수한 해양 사업까지. 정말 다룰 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때는 역시 방산 부문 성장이 두드러지죠. 그렇죠.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수출 전략이라든지 해외 현지화, 재무 건전성까지 좀 다각도로 봐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투자자거나 혹은 이 산업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꼭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입니다. 일단 지상방산, 그리고 항공우주, 여기에 이제 하나오션, 예전 대우조선해양이죠. 여기 인수하면서 해양 사업까지 포트폴리오가 넓어졌습니다. 지상, 항공, 해양, 이 세 분야군요. 네, 땅에서는 K9 자주포 같은 거, 하늘에서는 항공기 엔진이나 위성 기술, 그리고 바다에서는 또 특수선 같은 것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럼 최근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25년 1분기 성장세가 상당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이 한 1조 1,57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019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와, 영업이익이 상당하네요. 네, 특히 그 지상망산 쪽에서 수출 물량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77%나 뛰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77%요? 대단하네요. 그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주장부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고요. 30조 원. 엄청난 규모네요.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부채라던가. 1분기 말 자산이 한 43조 8천억 정도 되고 부채는 33조 7천억 수준입니다. 순차입금은 한 9조 원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 같은 재무 건전성도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방산, 특히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군요. 그 유명한 폴란드 계약 말고 또 다른 성과들도 있죠? 네, 폴란드 K9 자주포랑 청무 다연장 로켓 수출이 규모가 워낙 커서 상징적이긴 한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수출했고요. 루마니아, 이집트, 인도 여러 국가라고 K9 자주포 계약을 했거나 또 논의를 하고 있죠. 여러 나라랑 진행 중이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하고 연계하는 방식이 좀 특징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공략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미국 중요하죠. 미 육군이 지금 차세대 자주포 사업 SPH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K9 A1 모델로 경쟁 참여 중입니다. K9의 A1으로요?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원래 사업 방향이 좀 바뀌면서 이미 검증된 K9에게 오히려 기회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미국 현지에 탄약, 그러니까 추진장약 생산 공장을 짓는데 한 1조 3천억 원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6년 1분기 착공 목표고요. 와, 현지 생산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나오션이랑 하나시스템이 같이 필릭 조선소라고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1억 달러에. 이걸로 미국 함정 건조나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시장 진출 발판까지 마련한 셈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현지 생산, 해외 거점 확보랑 현지화 전략,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냥 수출만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주에 이어서 루마니아에도 생산 공장 짓는 걸 추진 중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하고는 합작법인 JV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K2 전차 현지 생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네. 이게 단순히 물건 수출하는 걸 넘어서 그 나라 방위산업 생태계하고 깊숙이 협력하면서 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해외 확장을 하면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기술 유출이라든지 현지 운영 문제라든지 그런 거요? 당연히 있죠. 모든 빠른 확장에는 위험이 따르니까요. 기술 관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지 규제나 파트너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재무적인 부담도 생기잖아요. 이런 걸 아주 세심하게 관리해야 계속 성장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럼 방산 말고 다른 축, 항공우주 쪽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랑 미래 전망 같은 거요? 항공우주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GE나 P&W 같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항공기 엔진 부품을 같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RSP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위험이랑 수익을 같이 공유하는 파트너십인데 이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아, 엔진 부품 쪽이요? 네. 그리고 자체 엔진 개발도 하고 있고 위성 기술, 그 세트레가이 인수했잖아요. 그쪽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주 스타트업 페리지랑 협력한다는 발표도 있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한 1.8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죠. 우주까지. 정말 영역이 넓네요. 아,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중장기 투자에 쓰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당장의 부담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아마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강력한 방산 수출 실적,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해외 현지화 전략, 이걸 바탕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 공략이라든지 해양방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확실히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수주를 따내야 하고 또 그걸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자회사들과의 시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과감한 글로벌 확장 전략, 이게 정말 K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혹시 이 빠른 속도 속에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어떤 그림자나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